네, 코스피 외국인의 매도로 1980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상황은 없습니다. 국내 증시 여전히 좀 탄력을 잃는 상황인데요. 펀드와 매나 환율 등은 여전히 부담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외 여건이 안정이 돼야만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은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경제 지표가 엇갈렸고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8분기 만에 반등했습니다. 이제는 또 일본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틀간 열릴 BOJ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클럽 8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최수정 전문가 전차군단의 지수 압박, 서정훈 전문가 모멘텀을 기다린다, 지루한 저점 테스트 연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규수 전문가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정답이다. 김영용 전문가 코스닥의 실적 호전주 선별적으로 투자하자. 강재현 전문가 디커플링의 장세 끝이 보인다. 김대복 전문가 중소형주 중심으로 단기 수익률 게임. 금선 전문가 하락 조정은 크지 않을 것. 1차 지지선으로 1964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유성치 전문가 외국인 매수 약화. 대형주보다는 개별주에 주목하자.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의 중소형주 위주의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니다라고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두 분의 투자 전략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복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대복입니다. 네, 중소형주 중심으로 단기 수익률 게임 노리자. 아무래도 유가증권 시장의 반등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2042포인트를 고점을 해서 단기 추세가 무너진 상황이고 단기 저점에서 반전했지만 단기 추세를 아직까지는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머징 마켓의 어떤 자금 자체가 본격적으로 유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입되지는 않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뱅가드 펀드와 관계된 어떤 이런 흐름들이 지수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딱 시장을 붙들고 있는 가운데서 코스피 종목들은 반전의 고리를 화학 섹터 중에서 정유 섹터, SK이노베이션이나 GS가 살짝 반전하지만 이 반전의 힘이 누르는 힘보다 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데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트렌드적으로도 지금은 중기적인 어떤 그 흐름 중에서 21선의 기울기가 살짝 누워있는 가운데 21선을 머리에 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위로 크게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 흐름으로 볼 때는 단기적인 추세가 위에서 콱 눌렸을 때 지금 현재 코스닥이 517을 찍고 나서 아래로 504를 눌렸다가 510을 다시 회복하는 순간에 시장 흐름 자체는 아래에서 중기적인 어떤 힘을 그대로 이어가는 어떤 흐름이고 21선의 지지를 받는 흐름이다. 역시 종합주가지수가 조정받는 가운데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 흐름은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이나 모바일 무선 충전기 관련주 그리고 중국 내수 관련주들의 어떤 시장 흐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다 성장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종목군들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러한 어떤 흐름들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고 오늘 미국이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하게 되는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계속 갈 거냐 이렇게 보면 중반 이후 10시 반 이후부터는 시장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있는 IT 대형주들 이런 쪽에서도 기술적인 어떤 반등은 들어올 수가 있는 자리니까 이 자리는 던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선별해서 매수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후장에는 또 살만한 종목이 있을지 찾아봐야겠네요. 코스닥 지수 이틀째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의 반등 목표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 보세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543포인트에서 476포인트까지 급락하는 과정을 결국 이제 3개월 거쳐서 만들어 놓고 지금 반전하는 것이니까 이번 시장 흐름 자체는 N자형으로 중심을 넘어선 어떤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래에서 504를 찍고 반전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 흐름은 517, 18 이 자리가 매도 압력이 있는 자리가 될지 몰라도 이 흐름은 중기적으로 530까지
4분기까지는 연장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1분기, 4분기 실적과 1분기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어떤 종목군으로 지금은 저점 매수를 노리는 어떤 전략이 좋겠고, 현재 흐름상에서는 임플란트 관련주들이나 지금 현재 그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무선 충전기 관련주나 LED 관련주 모두 지금 현재 1분기 어떤 성장성이 돋보이는 어떤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군으로 저점 매수 유의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의 정고점은 517선 정도인데요. 여기서 잠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530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4분기와 1분기 실적이 좋은 쪽들, 화장품이나 임플란트 관련주들 계속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음으로 최수정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차군단의 지수 압박을 지적하셨는데요. 그래도 한 주간의 장세로 봤을 때는 전약 후 반등 흐름을 좀 보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 자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삼성전자는 뱅가드 펀드 그 리스트에 목록에서 비중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 비중에서 있어서 좀 지수 압박을 받고 매물 추세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자동차는 향후에도 성장성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평가에서도 기대는 되는데, 관건은 이번 4분기 실적하고 1분기 실적에 큰 기대감이 영업이익 부분에서 좀 하야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 좀 올 초부터 압박을 좀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두 종목이 오늘 초반부터 누르다 보니까 지수 압박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 이들을 통해서 지수 압박을 하더라도 지수가 최근에 시가 고가 형태, 다시 말해 갭상승의 음봉 형태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락의 어떤 강한 하락장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향후에 만드는데 그 전 과정에서도 지수 눌림의 형태를 좀 계속 파악하시는 게 좋겠다. 이 와중에 코스닥이 좀 개별적인 움직임이 좀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에서 이런 트레이딩 매매를 좀 활용해 나가시면서 동시에 코스피를 피하지 마시고 코스피의 분할 매수 포인트 계속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해운주들의 반란 또 유심히 보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 해운주들은 결국에 그 미국이죠. 미국의 경기 회복단 그 흐름이 계속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가,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작년까지 유럽의 그 정치적인 이슈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올해는 보여지고요. 미국에서 정치적인 부분에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 점진적 경기 회복 단계와 결국 유동성의 경기 부양 정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서히 경기 회복 단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해운 업종에서는 컨테이너 쪽에서 한진해운, 그다음에 최근에 BDI 지수가 점진적으로 반등을 보여주면서 SS 페노션도 움직이는데 동시에 매각 이슈까지 겹치면서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타고 있다. 좋은 흐름을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오늘 담을 만한 주식도 있을까요? 네, 오늘 본다면은 결국에 지금 지수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종목적으로는 역시 LED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LED 업종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분할 매수 포인트로 들어가셔도 좋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해운 업종을 얘기했는데, 해운 업종도 상승의 모멘텀을 단기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매매 포인트로 보셔도 좋고, 장기적이나 중기적으로 어떤 포트의 성격을 끌고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은요, 지금 화학업종 쪽에서의 눌림 포인트를 계속해서 활용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학업종이 어떻게 돌아설 것인가, 여기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좋은 LED주들도 한번 꾸준히 보시면 좋겠네요. 두 분의 투자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투자 전략 나우였습니다.